오늘 뉴스는 운명을 결정하는 만남에서 희망과 절망이 만나는 현장의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국 A축구대표팀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는 숨막히는 3에서 3으로 마무리돼 기억에 남는 영상을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판정과 경기 결과를 언급하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 결과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그의 무감각이다. 클린스만의 화려한 인터뷰, 현실의 심각성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감독 오른쪽 화살표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국 축구 A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위르겐 클린스만이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그냥 허허실실 한 표정을 유지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가 말을 이었다. 한국은 25일 한국 시각 기준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1승 2무, 승점 5로 2조 2위를 차지하여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31일 오전 1시에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게 될 것이다. 경기가 끝난 뒤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양팀 간의 팽팽한 대결에서 6골이 나오는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경기 막바지에 말레이시아의 득점으로 박진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3실점 중 2실점은 판정이 아쉬웠습니다. 상대의 페널티킥과 황인범에 대한 파울 판정은 우리에게 불만이 남았습니다. 또한 85에서 15로 나온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코너킥과 기회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에서 우리가 2점을 앞서도 다음 득점이 어렵다면 그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역습 수비 상황에서 선수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조별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토너먼트에 잘 준비해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5일에 치러진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서 이강인의 놀라운 경기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초기에 페널티킥으로 1에서 0으로 앞섰지만 이어서 상대편에게 2골을 허용하여 2에서 2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맞대결은 3에서 3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드라마틱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했다. 그러나 또한 미래에 대한 슬픔과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비판이 쏟아져 왔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은 오직 이강인 해조, 김민재 수비에와 같이 일관성이 없이 표현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선수들과 진지하게 소통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역습 수비 장면에 대해 선수들과 함께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경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1차전에 5장, 2차전에 2장의 경고를 받아 총 7장을 누적했습니다. 이는 토너먼트를 진행하면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경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16강 경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에서의 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계속해서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목표가 허공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실점한 후에도 허허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는 팬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무심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에 대해 두 팀이 총 6골을 터뜨린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경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양보했다. 이전 2번의 조별 예선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팀인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골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청중인 것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팬들은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이나 전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별 예선 진출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1월 16일 말레이시아전에 손흥민을 기용해 승리를 거뒀지만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등 핵심 선수들이 풀타임으로 출전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손흥민, 김민재 등 선발 선수 4명이 옐로카드 1장을 받았다. 또한 핵심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전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연장전에서 3에서 3동점골을 내주며 미소를 지은 클린스만 감독의 질문에 축구 전문가와 팬들이 직접적으로 답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반면 아직 대회가 한창이고 경기 일정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팀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많다. 이번에도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강적 일본을 피해 16강에 진출했다. 여기서 그는 상대인 김판곤 감독의 체면을 살렸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회는 한국에게 실패로 끝났다. 이강인,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의 개인기에 힘입어 팀이 승리한 바레인전을 제외하면 남은 경기는 희망이 없었다. 개인 기량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로서는 참담한 결과다.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적됐던 전술 부족 등 우려 요인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허술한 전진 압박으로 시작되는 엉성한 수비 조직은 팀 전체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며 최악의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말레이시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다. 경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16강에 진출하든 운이 좋게 8강에 진출하든 누구라도 벌레처럼 짓밟히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직면하고 있어 한국을 무너뜨릴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모든 비난의 손가락은 한 곳을 가리킨다. 감독이에요. 전술도 철학도 색깔도 없는 그의 리더십은 재앙을 향하고 있다. 그는 지난 요르단전과 이번 말레이시아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배웠다는 표현을 썼다. 우리는 인간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동물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회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이해할 시간이 충분하다. 대표팀의 아킬레스건인 수비에서도 K리그와 조1세 대표팀에서 뛰며 새로운 젊은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다. 대표팀의 선의의 경쟁과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재를 찾을 시간은 충분하다. 또한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만날 아시아 팀들을 연구할 시간도 충분하다. 그 사이 그가 한 일은 미국으로 돌아와 TV 앵커로 투잡을 하는 것이었다. 코치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치들이 관찰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간 낭비에 대한 대가는 이제 이자로 지불됩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실패한 리더였다. 그는 2020년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직을 맡았으나 갑자기 SNS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3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 후 그는 3년 동안 야만인으로 살았다. 실패한 리더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도 한국 감독이 되기 전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국내 복귀에 성공했다. 클린스만도 같은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만 꾸면 되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자리에 실패 위험이 매우 높은 지도자를 배치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도자를 데려오면서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인 감독 선임 이유를 설명해야 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때부터 대표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안이 슬금슬금 들어왔지만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쫓아 그 불안을 달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불쾌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부임한 후 내 이름을 먼저 내세운다. 그는 클린스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독일 축구 수준으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이 보여주는 것이 독일 축구의 질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정 회장의 기대는 무너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한 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은 팀의 아시안컵 조별 예선 통과를 돕기 위해 영입된 코치가 아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가 어떻게 끝나든 이 대표팀은 여전히 실패한 대표팀이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 자격이 없다. 한국은 다가오는 31일 오전 1시에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팀이 보여주는 성과가 향후 대회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대표팀의 퍼포먼스와 감독 클린스만의 대응에 대한 팬들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대표팀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팬들은 그의 대응에 큰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팬들을 더욱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무감각한 태도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감독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전술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팬들은 그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공식적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과 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16강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가 더욱 어려워 보이며 팬들은 향후 대표팀의 방향성과 감독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향후 경기 결과와 팀의 퍼포먼스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